안녕하세요. S1 캐나다 유학이민 정착 컨설팅 임승기입니다. 오늘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중에 CEC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CEC 카테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추첨한 CEC 추천 점수가 397점이었습니다. 지난 2월 이벤트성으로 추첨한 75점 이후로 가장 낮은 점수였고요. 397점이란 이 점수가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희망적인 점수가 될 겁니다. 일단은 400점대의 점수가 깨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CE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추첨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이었고요. 총 1842명을 추첨을 했고 점수는 397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번 이 추첨 점수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Provincial Nominee Program이라고 하는 주정부에서 승인을 받고 600점의 추가 가산점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한 건데, 사실 대부분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CEC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600점을 받아서 지원하는 이 PMP는 거의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CEC를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월 첫 추첨에서는 461점입니다. 최근 397점하고 약 한 60점 이상 차이가 나죠. 이 60점이라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어 점수를 엄청 올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LMI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허가서를 받고 한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추가 점수 50점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점수가 엄청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굉장히 그 이벤트성으로 추첨한 75점이 보이고요. 27,000명을 뽑았었죠. 그리고 지난번 추첨에서 13일 날 드디어 400점대까지 내려왔고 397점으로 400점대가 깨지게 됩니다. 제가 이 400점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국에서 4년제 학위를 갖고 계시고 3년 이상의 한국 경력을 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오셔서 연방 이민 지금 언급해드리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30대 중후반 이상이신 분들은 점수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80점에서 400점대 초반 이 사이에 많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점대가 내려왔다는 거는 영어 점수를 조금만 좀 올리시면 충분히 이 점수를 넘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력을 쌓고 계시거나 아니면 요건을 충족하셨거나 영어 점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다음 추첨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이렇게 좀 낮은 점수대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희망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익스펜스 엔트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어떤 거냐면 개인의 신상 정보,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영어 점수, 한국에서의 일을 했었던 경력, 캐나다에서 학력, 캐나다에서 일을 했던 경력, 그리고 캐나다에 친인척이 있는지, 그리고 LMI라고 하는 그 외국인 노동 허가서를 받았는지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CEC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 순으로 가장 높은 지원자부터 해서 어느 일정한 점수대까지 추첨을 해서 인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주권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고 그 인비테이션을 수락하고 나서 그 점수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그 정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고 그 서류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최종 승인하게 되는 1년의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서류 심사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이민국에서 타겟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CEC에 그러니까 캐나다 경험이민이라고 하는 이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IELTS나 셀픽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1년 그리고 1560시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NOC라고 하는 직업 분류군에서 0 또는 A, B 직군 이상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1년 그리고 1560시간이라는 기준은 주당 30시간씩 일을 하셔서 52주를 일을 하셨을 경우 1560시간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 계산, 이 시간 계산하는 것도 따로도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파트타임 보통 이제 주당 30시간이라고 이제 이민국에서 정한 거는 풀타임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당 30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주당 40시간, 50시간 일을 하더라도 30시간으로 제한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1년을 쭉 일을 하셔야 이 1560시간이라는 시간이 채워집니다. 만약에 중간에 3개월 일하고 한 달 쉬셨다가 또 나머지 11개월 일을 하셨다. 그러면 총 11개월을 일을 하신 게 되시고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한 달을 이 주당 30시간을 채우셔야 이 1년 그리고 1560시간이라고 하는 CEC 최소 요건을 갖추시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현재 20시간을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15시간이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주당 지금 15시간으로 파트타임을 하고 계시면 이게 즉 2년을 일을 하셔야 1560시간을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채우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1년의 경력으로 쳐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년은 일을 했지만 이거는 1년의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NOC 0, A, B 직군 이상에서 일을 하셔야만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시게 됩니다. NOC C 또는 D 직군은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 NOC 0, A, B, C, D라고 하는 이 직군이 과연 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부터 해서 9까지 해서 그 직업군을 분류를 해놓습니다. 보시면 1번은 비즈니스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놓게 되고요. 그리고 스킬 레벨이 나옵니다. 여기서 0, A, B, C, D의 스킬 레벨이 나오고요. 이 C, D는 보시면 현장에서 바로 트레이닝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직업군이 되고요. 그 C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신 분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 그리고 B는 컬리지 2, 3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직업군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직군은 보통 대학교 이상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얻게 되는 포지션 중에 많이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직군 같은 경우는 매니저라고 하는 보통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매니저 직군 이상이 되는 직군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NOC B직군을 부터 이제 그 CEC의 그러니까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할 때 많이 이제 상담하시면서 이제 어떤 전공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 상담을 연락 오시면 과연 오시는 목적이 영주권 목적으로 오시는지 아니면 공부를 하실 목적으로 오시는지를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조금은 학과나 학교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학과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그 전공에 따라서 졸업하셔서 취업했을 때 그 포지션이나 직업군 자체가 컬리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C나 D로 분류되는 직종들이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텔 관련된 전공들은 취업하시면 보통 C 직군으로 보통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호텔 관련된 학과를 나와서 무조건 C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관광 관련된 학과들을 졸업하셨을 때 첫 직장 아니면 첫 직업군들이 C인 경우가 대부분 이제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요건 요 하나 둘 세 개를 갖추셨다. 그러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점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저희 한국에서 넘어오시는 30대 중후반 분들이 어떤 점수대에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제가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에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휴먼 캐피탈 요소에 대해서 좀 나오고요. 그리고 싱글이냐 아니면 결혼하셨느냐 아니면 사실혼 관계냐에 따라서 배우자 점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언어적인 아니면 기술적인 그런 스킬에 따라서 또 추가 점수들이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점수는 개인에 따른 점수 600점하고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600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 점수가 있어요. 추가 점수라는 거는 친인척이 캐나다에 사는지 그리고 뭐 영어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추가로 주는 점수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학위가 있는 경우 등등 또 아니면 NOC가 5직군 그러니까 0직군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0 AB 이상인 경우 그리고 주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6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점수가 120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이 휴먼 캐피탈이 460점 맥스가 되고요.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은 500점이 맥스가 되고 그리고 스케일 관련된 점수가 100점 그리고 추가 점수 600점에서 1200점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아까 제가 보시면
NOC B직군, 제일 낮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낮은 직군을 CLB-5라고 했는데요. 이 CLB-5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셀핍과 IELTS만 공식적인 영어 점수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셀핍 같은 경우는 CLB-5인 경우는 각 항목에서 다 5점 이상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IELTS 같은 경우는 리딩만 4점, 나머지는 다 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CEC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 영어 점수 요건을 갖추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한국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점수대가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수 계산하는 거는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캐큘레이터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임의로 조금 조건들 넣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결혼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결혼을 한 상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영주권자인지 이상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닌 걸로 했고, 그리고 같이 오는 걸로 하고요. 같이 이제 캐나다로 넘어오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이대는 37세 이상, 37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높은 학위가 무엇인지를 넣게 되는데 보통 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학사 학위를 넣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학위가 있는지, 그리고 보통은 다 컬리지를 졸업하시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예스를 하고요. 컬리지는 1년 또는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영어 점수는 IELTS로 대부분 지금 갖고 계시는 6.0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점수, 불어를 얘기를 하겠죠. 지금 불어 점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경력 관련해서는 캐나다에서 경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CEC 같은 경우는 1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1년을 넣었고요. 한국에서 보시면 한국에서의 경력은 지난 10년간 3년 이상으로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3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주정부에서 받은 서티피케이션이 있는지의 질문이고요. 이 서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 자격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국에서 기술사 이상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노라고 했고요. 이 서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캐나다에서 전공을 하시고 자격증을 졸업한 시점에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각 협회에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협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의미하는 서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격증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경력까지도 의미하는 서티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LMI 외국인 노동 허가서가 있는지 있으면 예스 하시면 되시고, 그럼 추가 50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노로 했고요. 그리고 주정부에서 승인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받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보시면 친인척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예스를 하시게 되면 추가 점수를 받는데 대부분이 없으신 걸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를 했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그 영어 점수를 묻는 거거든요. 학위. 그래서 영어 점수가 아니고 학위입니다. 해외 학위 인정을 받았는지. 그래서 보통 4년제를 하시기 때문에 4년제를 하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캐나다에서 경험이 있으신지 해서 보통 없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가 있는지 그래서 보통 없다고 한번 해봐서 점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370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나이대를 좀 조절할 수 있고요. 이제 35살로 한번 해보고 다시 계산해 봅니다.
그럼 380점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 영어 점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리시면, 특히 IELTS 점수 같은 경우는 제너럴입니다. 그러면 400점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00점대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는 30대 중후반 이상이신 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수대가 되고 있고, 지금 추세상으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460점대 나왔을 때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정말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영어 점수를 먼저 조금 준비해 놓으시고 좀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영어 점수 갖고 있어 봐야 점수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주정부나 다른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분이 대부분이셨어요. 근데 2월에 갑자기 75점 나오면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앞으로 캐나다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많이 영주권, 그러니까 이민자를 수용하려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올해 또 아니면 내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고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졸업 전에는 영어 점수를 꼭 구비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력은 일 경력은 가급적이면 NOC B직군 이상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취업이 잘 안 되는 직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NOC B직군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직군 C나 D 쪽에서 경험을 쌓고 나서 이직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유학 후 이민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이민국에서도 여기 현지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수용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추후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이제는 만약에 부부가 오시는 경우면 한 분은 학교를 다녀서 비자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한 분께서는 NOC B직군 이상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경력을 쌓으셔야 되고, 그리고 영주권의 어떤 요건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네, 그냥 한 분이 학교 다니시는 동안 또 다른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S1 캐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